네, 제 이름은 김민규고요. 사피 8기 합격해서 서울 캠퍼스에 재학 중이고요. 자바 비전공자반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 금융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개발 쪽 팀하고 마찰이 조금 잦았었는데 그쪽에서 뭐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건 안 되고 이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왜 그렇게 하면은 현실성이 없는지 등을 궁금해하다가 학교에서 그냥 우연치 않게 관련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 전공보다도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서 관심이 가게 됐고, 하지만 이제 전공자가 아니고 수업을 한두 개만 듣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졸업 후에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사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는다는 게 가장 큰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의 질도 아주 높지만 대학에서의 교육도 교육의 질이 낮아서 잘 못 배우는 게 아니라 과외도 해야 되고 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신경 쓴 게 많은데 사피는 지원금도 주고 밥도 주면서 배우다 보니까 이게 오직 공부만 신경 쓸 수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피에서 1차 시험을 볼 때 수리 추리 영역과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거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CT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을 한번 공부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책을 얻어서 왔는데 또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18학점을 듣고 있었고 또 돈도 벌고 있었는데 이게 졸업 준비와 18학점과 사피 준비를 병행을 하기에는 병행을 하면서 그 두꺼운 책을 보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다라고 써 있었고 사피에 집중된 그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알고리즘 잡스 사이트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사피라이브 ORG라는 사이트를 따로 운영을 해서 광고라는 게 전문성이 좀 느껴졌고 알아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저명한 곳을 선택을 해서 그냥 열심히 따라가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잡스를 선택했습니다. 자소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거고 인터뷰도 사실 인터뷰라는 건 어느 정도 틀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테이셔널 띵킹, CT라는 게 비전공자로서는 아주 낯설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문제나 너무 대외비여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고 알고리즘 잡스에서 실제 난이도 이상의 문제를 많이 풀면서 마음을 약간 이제 여유롭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수리추리 논리도 알고리즘 잡스를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준비를 했고 다른 거는 저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리추리 논리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고등학교의 쉬운 수준의 수학을 모두 망라를 하고 있고 되게 기초적인 수준의 논리,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문제를 풀기에는 지사트 기출문제는 사피에 비해서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 있고 맨사 기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사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고리즘 잡스에서 풀었던 문제는 실제 시험과 어느 정도 닿아 있는 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면접을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면접이 약간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인적성 면접에는 큰 걱정이 없었고 이슈 관련해서 있는 면접이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좀 이제 스터디를 모집을 해가지고 스터디를 2개를 같이 하면서 많은 뉴스를 좀 모아서 봤습니다. 사실 비전공자에게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볼 리는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뉴스 키워드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6개월치 정도의 기사를 봤고 실제로 봤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고 공부를 하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도중에 의지가 부족해서 그만두진 않겠구나 이런 걸 전달한 게 가장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데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알고리즘 잡스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사실 필기 시험은 되게 여유롭고 넉넉하게 통과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자소서로 얼마나 눈에 띄는지, 그리고 면접에서 얼마나 이제 면접관에게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걸 텐데, 굉장히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포인트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500자만 보겠다는 거는 맥락을 크게 요구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정말로 눈에 띄는 키워드. 저는 원래 이제 일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관련해서 키워드를 맨 위에 써서 눈에 띄게 해놓고 왜 내가 그걸 닿게 됐는지 이런 그 세세한 맥락은 전부 없앴거든요. 그러면은 500자가 이제 금방 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인 것 같아요.